3장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수는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변수라는 게 그러면 이 컴퓨터상에서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메모리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변수뿐만 아니라 이 C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프로그램, 메인 함수, 뭐 추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배열, 포인터, 이제 뭐 포인터는 메모리 자체를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메모리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들, 이런 것들 모두 어, 결국에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 이용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 변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메모리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왜 필요한가? 여기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데이터가 입력되면 뭐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그 데이터들이 뭔가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지만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변수는 물건을 저장하는 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저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상자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가능하면 물건에 맞는 그런 크기의 상자를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변수와 어, 약간 대응되는 개념으로 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변수는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상수는 컨스턴트라고 하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베리어블, 이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는 상자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상자고요. 변수는 상자입니다. 상자니까 이 상자에는 어떤 것이든 담을 수가 있겠죠. 내용이 자꾸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것은 이 저장된 값이 변경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하지만 상수는 안에 물건이 들어있기는 한데 이게 뚜껑이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변수는 데이터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내가 꺼냈다가 다른 걸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는데 상수는 뚜껑이 닫혀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수를 우리는 컨스탄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학습할 내용은 자료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형은 크게 정수형, 인티저형, 실수형, 그리고 문자형 이렇게 세 가지의 어,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형을 잘못 쓰게 되면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지만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료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정수형이 있고요. 첫 번째 정수형이 있고 이제 문자형이 있고 부동소수점형, 즉 여기 실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실수형이 있는데요. 자, 정수형이나 문자형도 안을 들여다보면 signed, 부호가 있는 거하고 unsigned, 부호가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문자형도 마찬가지고 signed, unsigned 있고요. 자, signed는 자료형을 선언할 때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을 하면 자료형이 되고요. unsigned로 쓰고 싶을 때는 unsigned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줘야 돼요. 캐릭터형도 문자형도 마찬가지죠. 그냥 쓰면은 signed고요. unsigned 붙여주게 되면 이제 부호가 없는 거 되고요. 자, 정수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형이 자, 이 인티저예요. 인티저. 정수형을 나타내고요. 이게 4바이트입니다. 32bit이죠. 32비트. 자, 그래서 인티저형, 인트형의 데이터 크기 범위는요. 마이너스 2의 31승에서요.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 값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2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6비트죠. 16비트니까 마이너스 2의 15승에서 2의 15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자, 이 지금 비트에 대한 값의 범위는 2의 보수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의 보수가 뭔지 알고 있죠? 네, 2의 보수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범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인트형을 기준으로 해서 쇼트형이 있고요. 롱형이 있어요. 네, 쇼트형은
int보다 작은 거고 롱은 큰 건데 실제 바이트 수를 보면 똑같아요. 롱형하고 그냥 int형하고요. 이게 쇼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 차이가 나죠. 이제 반 작은데 사실 이거는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호가 없는 것도 unsigned 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본은 int고요. int인데 쇼트형은 작죠, 반이. 예. 근데 롱형은 똑같아요. 예, 이 똑같죠. 예. 자, unsigned이기 때문에 이 값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쇼트형을 봤을 때 이 값의 범위가 그대로 양수로 옮겨간 거예요. 이 양 옆에다가 32768을 더해주면 32,768을 더해주면 이 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값의 범위가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0에서 2의 32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0, 16승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그대로, 예, 여기다가 이 값을 양변에 더해주면은 이제 양수가 돼가지고 이 값의 범위가 될 거고요. 자,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문자형인데요. 이제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1바이트고요. 8비트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나타낼 때는 보통 1바이트 8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값의 범위가 이제 8비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unsigned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0역으로 이동을 해서 0에서 255가 될 거고요. 이제 플로트나 더블형 같은 경우는 플로트는 4바이트고요. 이제 더블형은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의 범위를 갖고요. 이 플로트나 더블형에 대한 값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감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주 그 지루한 그런 표를 봤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외울 게 인트형만 외우면 되죠. 인트형하고 캐릭터하고 플로트만 외우면 돼요. 세 가지만. 각각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쇼트가 되면 반으로 줄고 롱이 되면 똑같고 마찬가지로 캐릭터형에서도 캐릭터형은 이제 캐릭터형이 아니고 이제 unsigned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unsigned는 그냥 값의 범위만 양수로 이동한 거고요. 이제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1바이트고요. 인티저는 4바이트고 얘는 1바이트고 그리고 unsigned가 돼도 똑같이 1바이트인데 값 범위만 다르고 이제 플로트형은 4바이트고 그러니까 인티저 4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쇼트가 붙으면 반으로 줄고요. 롱이 붙으면 똑같다. 플로트하고 더블은 2배 차이 이렇게 되고요. 자,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변수의 자료형의 크기를 살펴보는 그러한 함수가 size of라는 함수예요. 이 size of는 printf처럼 그런 함수인데요. size of에다가 변수명을 여기다가 써주거나 혹은 size of에다가 자료형 자체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바이트인지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변수의 이름 짓는 방법인데요. 변수의 이름을 식별자라고 했죠. 첫 번째 문자가 반드시 그 알파벳이나 혹은 이 언더라인 밑줄 문자여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대소문자 구별됩니다. 예. 자, 변수 선언이라는 거는 컴파일러에게 어떤 변수를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쓰기 전에 선언이 되어야 되고요.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형에 내가 A를 선언을 했고요. 캐릭터형에 B를 또 내가 선언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A, B로 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자, 정수형이나 실수형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그대로 대입 연산을 통해서 변수에 넣어주면 되고요. 문자형 같은 경우는 한 문자인 경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추후에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배우게 되면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문자열은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처리할 수 없고요. 이제 배열이나 포인터 등을 이용을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죠. 자, 변수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변수는 초기화를 분명히 시키고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변수는 이 메모리 안에 내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는 나는 모르죠. 일단 처음엔 몰라요. 왜냐면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현재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고요. 일단 변수가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이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주소를 읽어보면 되니까요. 주소를 읽기 위해서는 주소 연산자를 지금 쓰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여튼 어딘가에 메모리 공간 안에 변수가 자리 잡게 되고요. 공간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초기화를 하지 않고 쓰게 되면 여기에 그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 혹은 다른 변수, 다른 함수가 썼었던 그런 쓰레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항상 쓰기 전에 꼭 초기화를 해줍니다. 쓰기 전에. 물론 결과를 받는 변수 같으면은 초기화를 해도 안 해도 되지만요. 이 자체로서 어떤 값을 다른 변수한테 주거나 어떤 연산에 이용될 그런 변수라면 반드시 초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선언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고요. 문자용도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따로 떼서 해도 상관없죠. int는 i다 라고 선언하고 i는 7이다. 이렇게 따로 그 분리를 해서 초기화를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는 사용되기 전에 선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 보통 선언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중간에 선언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그 C 언어의 특성이지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특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 C++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선언이 가능합니다. C 언어는 반드시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 윗부분에서 변수들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대입 연산자를 쓰면은 되고요. 변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값을 바꾸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변수가 넣을 수 있는 그 데이터의 크기 이상을 넣어주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것들 넣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음, 이 변수, 이 상자가 다 데이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value2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썼죠. 얘는 결과를 다른 곳에서 받을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value1을 넣으면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불안하면 항상 0이다. 이렇게 써주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은 정수형과 실수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같은 것들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수형과 실수형의 사용법에 대해서 각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형,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사람을 위한 거지 사실 컴퓨터를 위한 건 아니에요. 예. 컴퓨터 내부에서는 문자라는 게 없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다 숫자죠. 예. 문자는 그러한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들을 좀 더 인간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자들을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래서 문자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 문자들도 다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문자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어떤 문자인지 어떤 문자는 어떤 숫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규격을 만들었고요. 그게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낌표는 33이라는 숫자에 해당되고요. A라는 이 대문자는 65라는 숫자에 해당하고요. B는 66, 뭐 소문자 A는 97,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들이 어떠한 고유의 숫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아스키 코드 표가 됩니다. 자, 문자는 캐릭터라는 이 자료형을 이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는 거는 하나의 1문자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문자 열에 대한 거는 추후에, 즉 스트링, 자, 스트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룰 거고요. 자, 스트링을 담기 위해서는 스트링은 문자 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자죠. 여러 개의 문자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로는 선언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배열이나 이제 포인터 등을 쓰게 됩니다. 자, 문자를 선언하는 방법은 문자의 자료형 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이 변수에 문자 변수에 문자를 넣는 방법, 대입하는 방법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그 자체, 그러니까 A라는 문자 그 자체를 넣을 수도 있고 이 A에 할당되어 있는 그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쪽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똑같고 출력을 할 때 단지 C 형태로 이 %C라는 제어 문자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는 printf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코드라고 이제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이게 이제 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그 숫자를 문자로 표시하라는 거죠. 예.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문자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에 대한 값이 어떤 문자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아스키 코드로 아스키 이제 코드표로 아스키 코드표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어 문자인데요. 어, 이제 프린트f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제어 문자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프린트f를 할 수가 있는데 아스키 코드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제어 문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요거 하나 배웠죠. new line이라는 거. 요거 하나 배웠고요. 요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그 한글 모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백슬래시가 안 찍히고 지금 이 원이 찍히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뭐 널 문자 출력하고 싶을 때 경고 알람 찍고 싶을 때 백스페이스 그리고 탭 벌티컬 탭 폼피드 이제 프린트 같은 거 할 때 한 페이지 그냥 강제로 넘기는 거요. 캐리지 리턴 커서를 그 시작 위치로 현재 라인의 시작 위치로 옮기는 것 그리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역슬래시 같은 거 역슬래시 자체를 찍고 싶을 때 이제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프린트f 문 자체에 이게 따옴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따옴표하고 내가 진짜 출력을 위한 따옴표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수형으로 해서 아스키 코드 자체로 출력할 수도 있고 그 아스키 코드 상에 지정되어 있는 그 문자로 각각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60A니까 A가 지금 아스키 코드표 상에서 65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1을 더하면 66이 될 거고 1을 더하면 67이 되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65에 해당하는 게 A이고 66이 B이고 67이 C입니다. 네, 여기에 아스키 코드표를 그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A가 65에 해당하죠. 그리고 B가 이제 66. 예. 그리고 뭐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97. 예, 이렇게 이게 이제 문자고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의 뭐그 숫자인데 내가 이 숫자를 다룬다는 거는 꼭 A라는 값을 이 문자를 다룬다는 거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65에다가 내가 32를 더해주면 이제 소문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각종 특수 문자들 그리고 특수 기호들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아스키 코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트를 더 할당해가지고 각 이제 국가별로 이제 언어 코드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